전기차 시장이 캐즘, 깊은 골짜기에 빠졌다고 하죠. 그런데 혼자 이 캐즘을 뛰어넘어 질주하는 전기차 제조사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비아디죠. 3분기 매출이 처음 테슬라를 제치고 10월엔 월간 판매량 50만 대 돌파했다는데요. 중국 싸구려 전기차라고 얕보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기차 굴기의 선두주자 비아디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비아디, 테슬라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죠. 순수 전기차만 따지면 테슬라가 좀 더 많이 팔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합치면 비아디가 훨씬 앞섭니다. 3분기엔 분기 매출에서도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서기도 했고요. 또 비아디는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2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1위가 중국 CATL, 3위가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비아디는 자기네가 만든 배터리로 전기차 완성차까지 만드는 좀 독특한 기업인데요. 이 비아디 창업자는 1966년생 왕찬푸 회장입니다. 중국 안후이성 시골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난 중국에선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경영인인데요. 비아디는 원래 휴대폰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대박나면서 왕찬푸는 배터리 왕으로 불렸죠. 2003년 1월에 왕찬푸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국영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주가가 하루 만에 21% 폭락했죠. 휴대폰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뭐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 라고 다들 황당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왕찬푸는 이때까지 차를 운전해 본 적조차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동차에 대해 몰랐던 거죠. 그때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동차? 그건 쇳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비아디가 자체 개발한 첫 차가 딱 나왔는데 아주 혹평이 쏟아집니다. 딜러들이 차가 너무 못생겨서 도무지 팔 수가 없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왕찬푸가 원래 되게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인데 이때 너무 화가 나서 그 차를 망치로 때려 부쉈다고 해요. 다행히 그 후속작인 F3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끕니다. 물론 도요타 코롤라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는 평가가 있긴 했지만요. 자동차 사업이 이제 좀 궤도에 올랐다 싶었던 2007년 왕찬푸 회장이 아주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2015년에 중국 1위, 2025년엔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가 되겠다고 말이죠. 2007년에 비아디 연간 생산 능력이 고작 10만 대였어요. 그런데 무슨 중국 1등, 세계 1등이야. 업계에서는 헛소리라고 조롱했죠. 하지만 왕찬푸는 상당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판을 뒤집을 거라고 본 거죠. 또 전기차 핵심은 배터리고 비아디는 무엇보다 그 배터리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2008년에 세계 첫 양산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F3DM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또 2009년엔 순수 전기차 E6도 출시했죠. 또 차량용 반도체 기업 리튬 광산까지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전기차 완성차까지 몽땅 다 하는 수직 통합 모델을 구축한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선구안이 정말 대단하다 싶잖아요. 이래서 워런 버핏이 2008년에 비아디에 그렇게 거액을 투자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엔 꽤 오랜 기간 동안 전기차 시대가 열릴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보급률이 2015년까지도 고작 1%였고요. 2019년까지도 5%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투자는 엄청 쏟아부었는데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막 뚝뚝 떨어집니다. 심지어 부사장급 고위 임원들까지 줄줄이 주식을 팔아치울 정도였죠. 그래서 다들 이러다 비아디 망하게 생겼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에 왕찬푸 회장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고집스럽게 어떤 비난에도 꿈쩍 않고 계속 기술 개발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연간 순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연구 개발비로 쏟아부었어요.
아니 그 돈 안 되는 전기차 개발 왜 그렇게 돈 쓰냐, 회사도 어려운데 라고 지적을 하니까 왕찬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엔지니어다. 물론 그게 회사 재무제표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다. 그런데 바로 그게 우리의 현실과 투자자들의 인식의 차이다 라고요. 재무제표 수익성? 뭐 그런 게 왜 중요해? 기술이 훨씬 중요해. 우린 기술로 승부할 거야 라고 강조한 거죠. 그리고 2020년 비아디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블레이드 배터리. 이게 칼날처럼 얇은 배터리셀을 촘촘히 박아서 만든 그런 전기차용 배터리를 새로 선보입니다. 보통 전기차용 배터리는 배터리 셀을 모아서 모듈로 만든 다음에 또 모듈을 여러 개 모아서 팩으로 만드는데요. 이 블레이드 배터리는 이 모듈 단계를 생략하고 칼날 모양의 셀을 바로 팩에 촘촘하게 담아요. 이런 방식을 셀 투 팩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번 비유해서 설명할게요. 돈을 가방에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을 먼저 지갑에 담은 다음에 이 지갑들 여러 개로 가방을 가득 채우는 것과 돈을 바로 가방에 담는 것, 뭐가 더 돈이 많이 담기겠어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이런 블레이드 배터리는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써서 주행 가능 거리를 대폭 늘리는 데 성공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약점을 커버한 거죠. 이 블레이드 배터리 덕분에 비아디 전기차는 저렴한데 주행거리는 긴 가성비 갑 전기차로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내연기관 엔진과 엔진 모터를 함께 쓰고 외부 전원을 꽂아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죠. 사실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게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기술이다, 이렇게 봐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아디 내부에서도 이건 그냥 포기하자라는 말이 많았는데 역시나 왕찬푸 회장이 기술 개발을 계속 밀어붙였죠. 왕 회장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이 결국 커질 거다라고 베팅을 세게 한 건데요. 2020년에 효율을 대폭 높인 DMI 슈퍼 하이브리드 시스템 나왔고요. 이때부터 중국 시장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 5월 비아디가 최신형 5세대 DMI 하이브리드 시스템 신차를 선보였는데요. 그 스펙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연비가 100km당 2.9리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바꾸면 리터당 34.5km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중간에 주유나 충전 없이 갈 수 있는 최대 항속거리가 무려 2100km입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조차 말도 안 돼, 이거 거짓말일 거야 라고 다들 의심했어요. 그래서 실제 연비와 주행거리 확인하는 콘텐츠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해보니까 실제로도 그 정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비아디 신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엄청나게 팔립니다. 올해가 전기차 시장 캐즘이라서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 비아디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덕분에 전보다 더 잘 나가는 거죠. 한국에서는 비아디 중국 전기차 하면 싸구려, 그거 가성비,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비아디 전기차 가격이 저렴한 건 사실이지만 그 기반엔 만만찮은 기술력이 있는 겁니다. 비아디가 올 상반기에 쓴 연구개발비가 3조 9천억 원이 넘어요. 이게 테슬라 약 3조 원보다도 더 많거든요. 비아디는 연구개발 인력만 11만 명인데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중 최대입니다. 왕찬푸 회장의 지독한 기술 중심주의가 지금의 비아디를 만든 셈인데요. 그는 늘 비아디에서는 기술이 왕이다 라고 강조해왔죠. 스스로도 정장보단 작업복 입고 공장이나 연구실에서 일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해요. 지난해 상하이 모터쇼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 모습이 포착돼서 소탈한 모습으로 또 인기를 끌었죠. 지금도 여전히 수익성보단 기술에 올인하고 있는 무서운 중국 기업 비아디아 왕찬푸 회장.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앞으로 더 주목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